마약류인 양귀비는 주로 4월부터 5월에 꽃을 피우는데요. 아편으로 사용될 수 있는 양귀비가 제주 지역 곳곳에서 발견돼 경찰이 현장 확인 후 국과수의 성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김항석 기자입니다. 제주시 조천읍의 한 도로가입니다. 화단 사이사이에 줄기가 긴 연분홍 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마약인 아편을 만들 수 있는 식물인 양귀비입니다. 근처에서도 비슷한 양귀비들이 발견됐는데 주민들은 마약류 양귀비인 줄 몰랐다고 말합니다. 예쁘기도 하고 내버렸지? 야, 이거 진짜 마약 같기도 하다. 누군가 와서 얘기하니까 아니라 그랬지. 경찰은 현장 확인 결과 마약용 양귀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제주시 조천읍 지역 3곳에서 양귀비를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양귀비에서 짜는 즙은 가공 과정을 거쳐 아편이 되는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 그루라도 키우다 적발되면 처벌받습니다. 하지만 마약류인 양귀비와 관상용인 개양귀비는 모양이나 색상이 비슷해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약류 양귀비는 줄기가 곱고 길고 털이 없는 반면 관상용 양귀비는 줄기와 꽃봉오리 전체에 잔털이 많이 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제주에서도 마약류 양귀비 적발 사례가 늘고 있는데 지난 2021년 2건에서 지난해에는 6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양귀비 열매에서 추출한 성분을 갖고 아편을 만들고요. 그 아편이 또 아편의 화학적인 성분을 가미해갖고 하면 모르핀 되는 마약이기 때문에 오남용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 양귀비는 배앓이와 진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민간요법 차원에서 소규모로 재배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경찰과 해경, 보건당국은 양귀비 개화 시기에 맞춰 오는 7월 말까지 마약류 양귀비 재배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오영훈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내일 내려집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지난달 20일 한 차례 재판으로 양측 변론을 마무리하고 내일 오전 오영훈 지사 등 피고 5명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갖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고 오영훈 지사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오영훈 지사에 대해 정치자금 수수는 무죄, 상장기업 유치협약식은 관여 정도가 낮다며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제주 지역 학교 급식 노동자가 턱없이 부족한 가운데 안전사고까지 늘고 있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김광수 제주도 교육감은 신제주권 여중고 신설과 중학교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주 지역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 중인 교육 공무직 노동자는 823명. 채용을 해도 지원자도 없고 그만두는 사람도 많아 정원인 933명에 11.8%인 110명이 모자란 상황입니다. 최저임금 수준인데다 방학 중에는 근무하지 않아 1년에 3개월은 월급을 못 받는데도 겸직 금지 조항 때문에 아르바이트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3년간 급식 노동자가 화상을 입거나 넘어진 부상사고는 86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급식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와 업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도의회 교육행정 질문에서 나왔습니다. 정원에 못 미치는 현원으로 급식실을 운영하다 보니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서 화장실에 갈 시간도 없을 정도입니다. 일상화된 과도한 노동 강도가 매일매일 요구되고 있었습니다. 김광수 제주도 교육감은 올해 말이나 내년까지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급여를 12달 수령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서 방학 때 근무를 할 수 있게 한다든지 해서 다양한 대안들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제주권 여중고 신설은 인구 감소 때문에 타당성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지만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교육감님이 핵심 공약 중에 하나가 신제주권 이 여중고 신설 및 이전 전환 아니겠습니까? 이게 물건을 같습니까?
아닙니다. 신설은 정말 물건을 갖다고 보더라도 재배치도 있고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학교를 전환시키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아직도 저는 그걸 악착같이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김광수 교육감은 제주시 동지역 4개 공립중학교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하고 특성화고의 일반고 전환을 검토하겠다며 오는 9월 세부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예술고와 체육고 신설은 인구 감소 때문에 어렵고 IB 교육과정 확대는 대학 입시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조은우입니다. 세기의 기증으로 화제가 됐던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소장 미술품들이 제주에서 전시되는데요. 한국 근현대 미술 거장들의 대표작과 제주 출신 화가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아이를 업은 채 절구질을 하는 여인. 투박한 질감을 살려 농촌의 일상을 화폭에 담은 박수군의 절구질하는 여인입니다. 옹기종기 모여있는 초가집과 저 멀리 펼쳐진 제주 바다. 한국 전쟁 당시 이중섭 화가가 제주에 피난왔을 때 그린 섭섬이 보이는 풍경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이건희 컬렉션이 바다 건너 처음으로 제주를 찾았습니다. 지난 2021년 시작한 지역 순회전인데 제주가 9번째입니다. 옛날에 교과서에나 보던 그런 작가 선생님들 작품을 갖다가 정말 직접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영광이고, 한국적인 옛날의 정서나 풍경 같은 거를 만나볼 수 있어서 참 좋았고요. 지금 많은 대부분의 작품들이 지금 어디 내놔도 되게 현대적이고 컬러감도 되게 선명하고 좋아서. 이번 전시는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이건희 컬렉션 50점을 중심으로 박수군과 이중섭, 장욱진과 유영국 등 한국 근현대 미술을 수놓은 40명의 작가 작품 82점이 전시됩니다. 제주 작가인 강요배 작가와 고영훈 작가가 같이 함께 끼어 있어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제주 이건희 컬렉션 순회전 할 때 일부러 그 작품들을 더 내려보내 주셨습니다. 제주도립미술관은 이번 전시에 맞춰 한국 근현대 미술에 대한 시민교육 강좌도 함께 운영합니다. 근현대 미술 거장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이건희 컬렉션 순회 전시전은 오는 7월까지 제주도립미술관에서 이어집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전남에서는 지난해부터 쇠퇴하는 지역시장을 살리기 위해 불타는 금요일에 불고기 파티라는 불금 불파 행사를 열고 있는데요. 반값 강진 여인과 함께 입소문을 타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목포 MBC 박종호 기자입니다. 흥겨운 음악이 조용한 시골 시장을 가득 채웁니다. 입맛을 돋우는 고기향이 가득한 강진 병영시장입니다. 지난해 처음 선보인 뒤 올해 2번째로 열린 불타는 금요일 불고기 파티, 강진 불금불파 행사. 양념된 고기를 석쇠에 올려 불향을 더하다 보니 관광객들의 손이 멈추질 않습니다. 처음 왔는데 이 병영이란 그 시골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런 작은 시골에서 마을 축제가 열리고 그러니까 활기도 넘치고 참 보기 좋고 음식도 맛있고 좋습니다. 올해는 대표 먹거리인 불고기에 더해 다채로운 볼거리들도 마련됐습니다. 개인주택과 빈집, 마을 호텔 등 15개 구역의 소박한 정원을 구경할 수 있는 한 골목 열린 정원이 열렸고 더욱 풍성해진 농부장터까지 행사 규모를 키웠습니다. 여기에 병영성과 하멜 전시관 등 지역 역사 자원들도 연계하면서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맛있는 불고기하고 하멜 맥주, 그다음에 막걸리를 이용하고 그다음에 EDM 춤과 함께 붉은 불파를 다시 한번 또 성공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지난해 첫 행사 당시 병영면 인구의 10배에 가까운 13,000여 명이 다녀가면서 2억 원이 넘는 경제 효과를 냈던 강진군의 붉은 불파. 시즌2를 맞는 올해는 오는 10월 26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마다 강진 병영시장에서 관광객들을 맞이합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저기압의 영향으로 제주에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촉촉한 봄비가 내리겠는데요. 오전에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고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제주 전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밤부터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는데요. 제주도는 늦은 밤이면 비가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리는 비의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제주 산지에는 10에서 30mm, 그 밖에 대부분 지역에서는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예상됩니다. 바람도 점차 강해지겠는데요. 순간 풍속이 초속 15m 이상으로 강하게 불겠고 중산간 지역에서는 안개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산간 지역은 낮은 구름의 영향으로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산지 성판악은 현재 가시거리가 180m로 무척 짧아서 시야가 답답합니다. 출근길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대부분 15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대부분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산지 성판악은 12도 예상됩니다. 섬 지역도 흐리다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상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현재 제주 동부 앞바다와 제주 남동쪽 안쪽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물결이 최고 3.5m까지 높게 일겠고요. 제주 동부 해안으로는 너울이 밀려와서 해안가 접근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고 예년보다 포근하겠습니다.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오전 사이에는 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천연보호구역이자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인 서귀포시 섭섬에서 낙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최근 섭섬 남쪽 경사지에서 낙석 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아 문화재청에 전달했습니다. 섭섬 육상에는 천연기념물인 파초이렵 자생지가 있고 해상에는 연산호 군락이 있는데 아직까지 낙석으로 인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도는 섭섬에 접근하는 스쿠버 다이버나 낚시꾼들에게 안전사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세계 자연유산인 성산일출봉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탐방객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제주도가 최근 공개한 성산일출봉 탐방 환경 개선 기본계획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성산일출봉에서 무료 입장이 가능한 우뭇개 해안 쪽 절벽과 인근 안반지대의 지반이 약해 풍화 취약 구간으로 분류됐습니다. 연구팀은 탐방객 수를 제한하기 위해 무료 탐방 구간을 유료로 전환하고 현재 무료인 주차장도 유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획량 감소로 갈치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이번 달 국내 냉장갈치 한 마리의 평균 가격은 19,352원으로 지난 1월보다 5,000원 이상 올랐습니다. 지난달 갈치 어획량이 262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44톤보다 6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평년보다 2도에서 2.5도 상승한 서해 중남부 연근해 수온을 갈치 어획량 감소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LP가스를 방출시킨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그젯밤 9시쯤 제주시 한림읍 다세대 공동주택에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가위로 가스 밸브를 잘라내고 LP가스를 방출한 혐의로 30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는데 경찰 출동 당시 공동주택 전체에 가스 냄새가 심해 경찰이 주민 30여 명을 대피시키는 소동까지 벌어졌습니다. 제주도가 여성 1인 가구와 여성 세대주들의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여성 안심 지킴이 세트를 지원합니다. 지원 물품은 스마트 도어벨과 휴대용 호신벨, 창문 잠금 장치 등 3가지이며 원하는 여성은 다음 달 17일까지 제주 여성인권연대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200가구에 지원됩니다. 여성 안심 지킴이 세트는 2020년부터 지원됐는데 지난해 대상자의 82.8%가 불안감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습니다. 제주 종합경기장 주차장에 있는 장기간 무단 방치 차량이 강제 견인됩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11월 유료 전환 이후 장기 방치 차량 26대를 확인했고
자진 처리 통보에도 방치되고 있는 16대를 이달 안에 강제 견인하기로 했습니다. 강제 견인된 차량은 자진 처리하지 않으면 폐차되거나 공매됩니다. 4.3 희생자에게 지급되는 국가보상금 신청 기간이 연장됩니다. 정부는 8차 희생자 유족 심사 결정이 지연돼 보상금 신청이 늦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며 권리구제를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고 보상금 신청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 마감 기간이 2025년 5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1년 7개월 연장됩니다. 정부는 현재까지 4.3 희생자 3만 8천여 명에게 보상금 2,900여 원을 지급했습니다. 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